매일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이 한 가지 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결혼식 축배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죠. 바로 술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것쯤은요. 하지만 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걸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술을 덜 마시는 요즘 세대가 오히려 더 외롭고 친구도 더 적을까요? 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 이걸 마셔온 걸까요? 지금부터 술이 우리 뇌와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다음 주말 술자리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어떤 과학자가 완전히 새로운 화학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 물질이 매년 전쟁과 테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수억 명을 질병으로 고통받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아마 즉시 금지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물질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왔죠.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말 바베큐 파티에서 맥주 없이는 상상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 와인 없이는 축하가 완성되지 않죠. 기분 좋을 때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술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란 점입니다. 한 모금의 술 속에는 에탄올이라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실 효모가 다른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 만드는 독성 물질입니다. 우리는 이 생물학적 무기를 물에 희석하고 과일 맛이나 캐러멜 향을 넣어서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술을 한 잔 마시는 순간 수조 개의 알코올 분자들이 위와 소장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혈액을 타고 간과 뇌로 향하죠. 문제는 우리 간이 5분마다 맥주 한 모금 정도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마시지 않는다면 간은 금세 포화 상태가 되고 알코올이 뇌로 넘쳐 흘러갑니다. 뇌 속으로 침입한 알코올 분자들은 마치 해커처럼 신경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시작합니다.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며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된다는 점인데, 이 물질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노래하고 춤출 때 나오는 바로 그 화학 물질이죠. 그래서 술 한두 잔 마신 후에는 세상이 더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보이지 않던 사회적 벽들이 무너지고 대화가 수월해지며 낯선 사람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 때문에 알코올은 완벽한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온화한 휴식, 약간의 용기, 따뜻한 동료애를 선사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가끔씩 마시던 술이 점점 일상이 되어갑니다. 주말에만 마시던 것이 평일에도 하루 걸러 하루에서 매일로 바뀌죠. 주변에는 술을 훨씬 많이 마시면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음주량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누적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코올 분자는 물과 기름 모두에 녹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침투할 수 있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몸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알코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해서 조직과 세포, 심지어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뇌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줄어들고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뇌 각 부분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사고력이 둔해지며 치매 위험도 크게 늘어납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데, 인간의 뇌는 25세 정도가 되어야 완전히 발달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음주를 하는 것은 마치 굳지 않은 시멘트를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20대에 블랙아웃 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최대 1년간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온 이유를 깜빡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는 시기죠. 10대 후반의 폭음은 조기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듯 알코올은 8가지 종류의 암을 유발합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장까지 몸 전체에 걸쳐 암을 만들어내죠. 여성들에게는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와인 한 잔도 안 되는 양에서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마실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은 매년 약 76만 건의 새로운 암 발생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42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간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알코올이 지방 대사를 망가뜨려서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데 문제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이 천천히 지방 덩어리로 변해가고 염증으로 붓기 시작해도 계속 술을 마실 수 있죠. 마지막 단계인 간경변에 이르면 간이 흉터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되면 대부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매년 63만 명이 알코올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사망합니다. 심장도 약해집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과 혈전 위험이 커지죠. 이 때문에 매년 심혈관 질환으로 52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외모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부를 포함한 온몸의 세포를 손상시켜 더 빨리 늙어 보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술 자체의 칼로리가 많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서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 문제는 하루 맥주 1캔 정도부터 시작되고 조기 사망 위험은 남성의 경우 하루 맥주 3캔, 여성의 경우 2캔 정도에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된 것처럼 들린다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유럽에서는 평균적인 남성이 하루에 맥주 3캔에 해당하는 양을 마시고 평균적인 여성도 1캔 정도는 마십니다. 비슷한 수치가 전 세계, 특히 서구 사회 전반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질 중에 이렇게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알코올이 몸에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독특하고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난 양의 사고를 일으킵니다. 몇 잔의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충동성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거나 바다에 뛰어들거나 차를 몰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시기죠. 매년 알코올 관련 사고로 52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중 31명이 교통사고 희생자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음주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술집에서의 싸움부터 가정폭력, 잔혹한 폭행과 살인까지 알코올은 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폭력 범죄와 성폭행의 절반 정도가 술에 취한 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매년 알코올 관련 범죄로 약 11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탈리아 피사와 같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죠. 치명적이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매년 52만 명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다치고 83만 명이 술 취한 범죄자들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습니다.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면 매년 수천만 명이 다른 사람의 음주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은 매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안고 태어나는 62만 명의 아기들로 임신 중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평생 지속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약 4억 명의 성인, 즉 14명 중 1명이 알코올 의존의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맥주 8캔, 남성의 경우 19캔, 하루에 5캔을 꾸준히 마신다면 이미 선을 넘었거나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억 명 중 절반 이상이 더 심각한 의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유럽과 미주에서는 성인 20명 중 1명이 이런 상태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고정관념은 극단적입니다. 술병을 끼고 사는 노숙자나 항상 취해서 가족들에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 같은 모습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조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자의 절반 정도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별다른 문제 행동 없는 젊은 성인들과 성공적인 직업과 가정을 가진 중년 전문직 종사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진단받은 건강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루 맥주 4캔을 마시고 매주 취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조차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녁 식사 때, 퇴근 후 파티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바로 이 점이 알코올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약물도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볍게 여겨지며 쉽게 간과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술과 거래를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해 불안해하고 어색해하며 경계를 세우죠. 내가 너무 많이 말하는 건 아닐까? 정말 날 좋아할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간편한 해결책입니다.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연구들이 확인해 줍니다.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낯선 사람들 간의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친구가 더 많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도 높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건강과 수명을 대가로 이런 혜택을 누려왔죠. 그 대신 술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연결감, 축하의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Z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술을 훨씬 적게 마십니다. 미국에서는 18세 중 음주 경험자 비율이 지난 수십 년간 25% 감소했어요. 청소년 폭음은 50%나 줄었죠. 맥주와 와인이 문화적 DNA의 일부였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알코올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승리입니다. 사고가 줄었고 병원 침대도 덜 차며 조용히 망가져가는 인생들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친구들과 만나는 젊은이들의 비율이 50% 급감했습니다. 파티 참석률은 30% 떨어졌고 데이트와 캐주얼한 만남도 비슷하게 감소했어요.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는 급증했죠. 이런 현상에는 코로나19부터 소셜미디어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물질의 변화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대마초 같은 약물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는데 술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어색하게 만들어요. 알코올은 수천 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인생을 공유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도구였습니다. 서구 사회가 술을 덜 마시는 길로 접어들었다면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독성 있는 화학적 지팡이 없이, 혹은 적어도 이 특정한 지팡이 없이도 서로 연결되고 기뻐할 수 있는 미래 말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